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법 중 하나인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진행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바로 개념으로 들어가지 말고 일단 관련 배경 지식부터 좀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탑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개념적인 틀을 완성시켜 드릴 거고요. 개념적 틀은 최대한 완벽하고 온전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일수록 처음 수업을 들으실 때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더욱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념적 틀을 성립시켜 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적 틀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까지, 가정법을 문장화하는 방법까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시제와 시점의 관계를 이해하는 건데요. 일단 시제와 시점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다릅니다. 시점은요, 실제 언제 일어났는지를 따지는 의미론적 요소고, 이에 반해 시제는 해당 시점을 표현하는 형태론적 요소예요. 자, 예를 들어서 If it rains tomorrow, the game will be cancelled. 그죠?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이라는 조건절의 내용을 봤을 때 이 비가 온다는 이 rain이라는 동사는 시점이 그죠? 내일 오는 걸 가정하고 있으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하지만 시제가 뭔지를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rain에 s가 붙었으니까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흔히 중학교 3학년이 되실 때까지 영어를 배울 때 시제는 시점과 똑같기 때문에 시점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시제도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왜 그렇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시제는 시점을 표현하는 형태론적 요소인데 단어의 굴절, 다시 말해 내적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ed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고 뭐 불규칙 동사여도 그 단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현재 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칭 단수 주어에 대해서는 전미사 s가 붙고 그 외는 동사 원형 그대로를 쓰죠. 다시 말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동사 단어 안에서 해결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미래 시제는요, 엄밀히 말하자면 시제가 아니죠. 왜 그렇죠? 동사 자체를 변화시켜서 미래를 나타낼 수는 없죠. 그죠? 미래 시점은 will 혹은 be going to와 같은 조동사에 의해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내적 형태 변화가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말해 외부의 조동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죠. 미래라는 시점은요. 자, 하지만 중고등 영문법에서는 시제와 시점을 이렇게 엄밀히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미래 시제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제와 시점의 관계로 돌아와서, 자, 일반적으로 시제와 시점은 일치하죠.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와 같이 현재 시제는 일반적으로 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론적 요소고, 뭐 과거 시제도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론적 요소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일치해요. 하지만 뭐다? 반드시는 그렇지 않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시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He played soccer yesterday. 그죠? 자, 요건 일치하는 거죠. 그죠? ed가 붙었으니까 과거 시제고, 그 play의 시간적 배경이 yesterday, 과거니까 시점도 과거인 거죠. 시제와 시점이 일치합니다. 자, 하지만요. 자, 두 번째 문장의 조건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부자라면. 그죠? 분명히 동사 were은 과거 시제인데, 그죠? 내가 지금 가정하는 상황이
현재인 now잖아요. 다시 말해 시제와 시점이 각각 과거와 현재로서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시제와 관련된 설명이 끝났으면 시제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을 또 한번 다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상은요, 우리가 흔히 완료하고 진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두 개가 상이에요. 그죠?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좀 어렵습니다. 기준 시점에서 바라본 핵심 동사의 완성 여부. 자, 기준 시점 핵심 동사 아직은 여러분들이 캐치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완성 여부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완료는 뭔가 완성된 거고 진행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완료하고 진행. 자, 완료상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완료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뭔가가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사가 완성됐다고 할 때 그 완성된 동사를 표현하는 어떤 형태론적 요소가 있었죠? 땡땡 분사. 뭐죠? 그죠? 과거 분사. 우리가 흔히 PP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완성되면, 그죠? 뭔가가 완성됐어. 다 만들어졌대. 그럼 뭐야? 완성됐으니까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뭔가의 완료된 핵심 동사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PP를 통해 표현되는 완성된 동사, 완료된 핵심 동사를 가지고 있다, have.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완료라고 이야기하면 have 플러스 PP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have의 시제, 다시 말해 가지고 있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He has lived here for 10 years. 그죠? 이거는 뭐죠? have 플러스 pp니까 완료인데 have의 현재 시제 has니까 현재 완료가 되는 것이죠. 자, 완료라는 건요, 기준 시점에서 완료된 동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현재 완료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현재 시점에서 완료된 동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핵심 동사가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죠. 그죠? 자, 이 핵심 동사가 뭐라고 나왔죠? Living for 10 years.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 현재 완료를 포함한 문장이. 현재 시점에서 has,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10년 동안 산다라는 핵심 동사 구인 거예요. 그죠? 그 뭔가 완성된 동사를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현재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기준 시점이 뭐 과거가 되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 뭐 미래가 되면 미래 완료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완료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진행은 뭐다?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죠? 자, 진행은요, 기준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핵심 동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완성되지 않은 밑줄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이라고 하면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이고, 완료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뭐죠?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동사의 진행을 표현하는 분사가 있었습니다. 뭐죠? 완료의 분사가 과거 분사였다면 진행의 분사는, 그죠? ing 형태의 현재 분사죠. 그죠? 자, 근데 질문. 아까 완료에서는, 그죠? 수로 동사로 표현을 할 때 have 플러스 pp, have를 붙였잖아요. 근데 진행은 have 플러스 ing가 아니라 be 플러스 ing입니다. 왜 그렇죠? 자, have라는 거는, 그죠? 그 근본 의미가 가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존재해야 되죠.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 대상이 완성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ing라는 건 진행, 다시 말해 완성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ave 플러스 ing가 아니라 뭐다? ing 상태로 존재한다.
비동사를 써서 be 플러스 ing가 되는 것이죠. 자, 예시 문장을 한번 볼게요. He is playing soccer right now. 그죠? is playing이 be 플러스 ing니까 진행인데, 그죠? 비동사에 is가 왔으니까 현재 진행이 되는 거죠. 기준 시점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기준 시점에서 봤을 때 뭐죠? 축구를 하는 것, play라는 동사가 그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야? 진행인 거죠. 그죠? 자, 이제 시제하고 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제와 상이 수로 동사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is playing을 예로 들자면, 그죠? is playing 둘 다 동사입니다. 근데 둘 중에서 시제를 갖고 있는 동사가 뭐죠? 그죠? 현재 혹은 과거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그죠? ing는 분사잖아요. 그죠? 비동사의 현재 형태인 is가 시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 의미를 나타내는 핵심 동사는 뭐죠? play가 되는 거고. 자, 중요합니다. 이 핵심 동사라는 play에 ing가 붙음으로써 어떤 상이 왔죠? 진행상이 왔죠. 자, 그러면 결국 is playing이라는 건 play의 현재 진행형이고, 이것을 수로 동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그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플레이가 미완성의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에서 핵심 동사를 바라봤을 때 완성되면 완료, 완성되지 않으면 진행인데, 세 가지 개념이 있죠. 그죠? 기준 시점, 핵심 동사, 완성 여부. 그죠? 자, 기준 시점은 is playing이라는 수로 동사에서, 그죠? 앞에 있는 is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기준 시점은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나타난다. 핵심 동사는 그 뒤에 딸려오는 동사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상, 완료인지 아니면은 진행인지, 이거는 뭐다? 전반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완성 여부에 따라서, 그죠? 완료하고 진행이 있었죠. 완료하고 진행은요, 사실 최종적인 상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죠? 최종적인 배합물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의 재료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재료를 합쳐서 네 가지의 배합물을 만들 건데, 총 네 가지가 있겠죠. 그죠? 경우의 수인데, 완료하고 진행 둘 다 없어. 아예 상 자체가 없어. 그럼 뭐다? 그냥 단순, simple. 그죠? 영어에서 보통 simple이라고 하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상 자체가 없다. 그럼 단순 상인 거죠. 그죠? 자, 완료하고 진행 하나씩 있으면 완료 진행이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럼 뭐죠? 완료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다 보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말은, 그죠? 시제는 과거, 현재 두 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는 몇 개가 있다고 배우죠? 보통 12가지가 있다고 배우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는 12가지 시제라는 거는 시제와 상을 결합한 시제상의 개념이에요. 자, 근데 시제가 몇 개 있었죠? 원칙적으로는 과거, 현재 두 개이나 중고등 영문법에서는 시제와 시점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미래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봤던 상, 완료와 진행이라는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한 최종 배합물은 네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세 가지의 시제와 네 가지의 상을 결합시키면 경우의 수에 의해서 몇 가지 시제상이 탄생합니까? 12가지. 이 12가지가 여러분들이 12시제라고 배우는 바로 그 형태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가정법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결국 가정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은 무엇이냐? 바로 시제와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done better on the exam. 그죠? 자, 조건문만 볼게요. 그죠?
내가 만약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시간적 배경이 과거니까 시점은 과거인 거죠. 하지만 시제를 보면요. 그 형태를 봐야 되니까 헤드 플러스 pp니까 뭐예요?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는 뭐야? 시제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는 사실상 뭐예요? I did not study hard enough. 실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시제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데 관련된 팩트가 사실이 아니에요. 일단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문장. If I were rich now, I would be happy. 지금 내가 부자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인데. 자, 시제가 뭐죠? 시제? 그죠? WERE. 이 형태 자체는 과거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가정하고 있는 배경이 뭐예요? 지금 내가 부자라면이니까 시점은 뭐야? 현재가 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래. 부자라면 이래. 그죠? 그럼 뭐야? 현재 부자가 아닌 거죠. I am not rich now. 자, 첫 번째 문장과 유사하게 시제와 시점이 불일치하는데 뭐다? 시제와 시점이 불일치하는데 그 지점에서 팩트가 사실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If it rained tomorrow, the game would be cancelled. 내일 만약 비가 온다면 게임은 취소될 것이다. 그죠? 자, rained는 과거 시제고 실제 그 부사절에 if절에 tomorrow가 있으니까 시점은 미래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형태일 수도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옳은 문장입니다. 그죠? 시제와 시점이 여기서도 또 이제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는 뭐냐면 1번, 2번은 팩트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3번은 팩트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미래에 대해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팩트가 아니다 라고 단언을 하려면 미래 시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해당 사건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내일 비가 온다는 것은 틀렸다가 아니라 내일 비가 온다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의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It won't rain tomorrow. 그죠?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if절에서 가정한 반대의 사실이 highly likely. 확정은 아니고 그 반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한데 시제하고 시점이 다른 지점에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죠? 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이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앞선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시제와 시점이 다르면 뭐죠? 그죠? 뭔가 그 지점의 팩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가정법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가정법의 목적은 뭐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바에 따르면 그죠? 시제와 시점을 불일치시킴으로써 사실과 반대되는 반사실성을 드러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이제 개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가정법은 가정과 법 요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그 상위 범주는 법이겠죠. 그죠? 법인데 가정을 곁들인 거니까 일단 상위 범주인 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A번. 자, 되게 어려운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서술에 사실적, 비사실적, 반사실적 지위를 나타내는 형태론적 요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친절히 세 파트로 끊었습니다. 그죠? 일단 서술이라는 게 뭐냐? 술부의 내용이에요. 그죠? 서술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서술, predication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는 은 화제니까 주어가 되는 거고요. 주어인 나는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생이다가 술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술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서술이 되는 거예요. 자, 영어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He is playing soccer right now. 그죠? he라는 주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he가 subject고 그 subject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is playing soccer right now 이기 때문에 그 is playing soccer right now가 바로 술부의 내용인 서술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서술에는 크게 세 가지 지유가 있대요. 사실성, 비사실성, 반사실성. 자, 일단 사실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중요합니다. 실제 팩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자 혹은 필자가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화자의 주관 속에서, 필자의 주관 속에서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적, 사실성입니다. 자, 1 plus 1 equals 2. 그죠? 1 더하기 1은 2. 이건 팩트죠? 근데 팩트기 때문에 사실성이 아니라 화자가 1 플러스 1은 2라는 걸 확실한 사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성인 거예요. 자, 화자가 덧셈을 못해.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1 플러스 1은 3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plus 1 equals 3라고 했을 때 equals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인가요? 맞는 표현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뭘 드러내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 2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화자의 멍청함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죠? 사실성, 비사실성, 반사실성은 다 뭐다? 화자와 필자의 인식 속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비사실성과 반사실성이 남는데 비사실성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과 관련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반사실적은 사실과 반대라는 거예요. 자, 비사실적인 문장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I suggest you be more polite. 그죠? 나는 너한테 제안한다. 뭐를? 너가 더 공손해야 한다고. 자, 이 be라는 동사 있죠? 그죠? 이 동사에서는요, 비사실성이 드러납니다. 왜? 너가 더 공손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죠?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실과 관련이 없는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 밖의 차원이에요. 자, 그런데 반사실성은 뭐냐? 일단 사실의 차원에 있어요. 근데 뭐야? 그 사실과 반대인 거예요. 사실의 명제를 부정하면 반사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If I were rich, I would be happy. 자,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부자가 아닌 게 팩트야. 근데 그 팩트와 다른 걸 가정하는 거니까 뭐다? 가정의 내용이 되는 내가 부자라는 것은 사실의 반대인 반사실적이다. 하지만 뭐예요? 그 반사실적인 명제를 뒤집었을 때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도출되기 때문에 사실의 차원인 거죠. 그래서 반사실적인 거고. 반대로 위에서 봤던 내가 예의 발라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과 관련이 없는 당위의 문제인 거죠. 그죠? 자, 이제 형태론적 요소를 봐야 돼요. 그죠? 자, 형태론적 요소는 자, 우리 시제할 때 봤죠? 형태만 가지고 식별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볼 때 그 문장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도출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의미론적 요소예요. 형태론적 요소는 내 앞에 보이는 텍스트의 꼴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동사의 형태가 의미를 파악하지 않은 채로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밑줄.
영어에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어와 수로 동사의 호응. 요것만이 동사가 형태론적으로 틀렸다 안 틀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예요. 자,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호응이 됐을 때는 어떨까요? 사실적이겠죠. 호응이 안 됐으면 뭐야? 나머지겠죠. 비사실적, 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혹은 반사실적, 사실과 반대거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he played soccer yesterday. 그죠? 자, played라는 동사가 틀렸다라는 걸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는요. 주어 he와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예요. 그죠? 자, 이 주어 he가 수로 동사 played와 호응이 되죠. he played를 쓰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호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적이에요. 자, 반대로 if I were rich에서 I라는 주어와 were이라는 수로 동사는 호응이 안 돼요. 왜? I were rich라는 문장을 내가 썼을 때 I were rich 그리고 점을 찍었을 때 이 문장을 본 채점자가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죠. 왜? I were rich가 아니라 I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was라는 정해진 형태가 와야 돼요. 근데 그 형태가 안 왔기 때문에 이 부절에서의 I와 were는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실적이지 않은 그죠? 죄송합니다. 사실적이 아닌 비사실적 혹은 반사실적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반사실적이겠죠? 왜? 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가정한 거니까 사실의 정확한 반대가 되는 거니까 반사실적이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온전히 가정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정법은요. 자,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성, 반사실성, 비사실성 셋 중 하나잖아요. 근데 가정법은요. 그죠? 그 셋 중에 반사실성 혹은 비사실성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성을 나타내는 법이 뭐냐? 바로 직설법이에요. 그죠? 자, 다시 직설법은요. 딱히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문장이 다 직설법입니다. 대부분. 그죠? 근데 가정법은 뭐다? 뭔가 사실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반사실성이나 비사실성인데 그걸 드러내는 형태론적 요소가 뭐다? 주어와 수로 동사의 비호응, 호응이 안 되는 사실을 가지고 반사실성이나 비사실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직설법은 뭘까요? 그렇죠. 주어와 수로 동사가 호응하니까 화자는 혹은 필자는 해당 술부를 사실이라고 인식하는구나. 직설법이라 함은 주어와 수로 동사의 호응을 통해 사실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에 반해 가정법은 주어와 수로 동사의 비호응을 통해 반사실성 혹은 비사실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근데요,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르느냐에 따라 또 가정법의 종류가 나뉘는 겁니다. 자, 반사실성을 드러내면 가정법 과거고 비사실성을 드러내면 가정법 현재인 거예요. 자, 다시 법이라고 함은 사실성, 비사실성, 반사실성 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주어와 수로 동사의 호응 여부라는 형태론적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둘이 호응이 되면 사실성을 드러내는 거고 그건 직설법이죠. 자, 그러면 둘이 호응이 안 됐을 때 반사실성, 비사실성 드러내는 게 뭐죠? 그게 바로 가정법인 거고, 반사실성을 드러내면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비사실성을 드러내면 가정법 현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 이런 말이 왜 붙었을까요? 맞습니다. 가정법 과거에서의 과거는 주어와 호응하지 않는 수로 동사의 그 시제가 과거라는 것이고, 자, 근데 가정법 현재의 경우는요, 사실 문법학자들도 가정법 원형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가정법 현재이나 사실은 뭐죠?
주어와 호응하지 않는 그 수로 동사가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었습니까? I suggest you be more polite. 그죠? 너가 더 공손해야 한다고 나는 제안한다 할 때 그 be가 그죠? 원형이잖아요. 동사 원형. 그죠? 만약에 비동사에 현재가 들어가면 주어가 you니까 you are more polite인데 are이라는 현재가 아니라 be라는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가정법 원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단어가 워낙 굳어졌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자, 가정법 과거 시제를 통해 반사실성, 현재는 현재 시제 아닌 원형의 수로 동사를 통해 비사실성을 드러낸다가 되는 거예요. 자, 가정법 과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뭐였죠? 주어와 호응하지 않는 과거 시제의 수로 동사를 통해 반사실성을 드러낸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과거 시제인데 주어와 호응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1인칭과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오는 were.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요. were 하나에서만 발현되기 때문에 were subjunctive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if I were rich. 그죠? I하고 were. 그죠? 호응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과거 시제가 그죠? 주어와 호응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1인칭 혹은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오는 were. 여기서는 1인칭 I죠. 그죠? I wish I were rich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되셨죠? 가정법 과거는 주어와 호응하지 않는 과거 시제를 통해 반사실성을 드러내는데 그러한 과거 시제는 1인칭, 3인칭 단수 주어에 호응되는 were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가정법 현재를 좀 살펴보면요. 주어와 호응하지 않는 현재 아니고 원형의 수로 동사를 통해 비사실성을 드러낸다가 되는 것이죠. 자, 3인칭 단수 주어를 제외하고 현재 시는 다 동사 원형이죠. 그죠? 3인칭 단수 주어 뒤에는 s가 붙는 3인칭 단수 주어에 호응되는 동사에는 s가 붙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원형, 현재 이 두 개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예시를 볼게요. 똑같죠, 아까랑? I suggest you be more polite to your teacher. 그죠? 나는 제안한다. 뭐 너가 선생님들에게 더 공손해야 한다고. 그죠? 자, 이때 주어 you와 호응이 안 되는 동사는 be인데 그 be의 형태가 뭐죠?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통해서 비사실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비사실성 중에 어떤 종류입니까? 자,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바람직함의 당위를 표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용어 설명을 해드리면요. 당위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객관이 아닌 주관의 영역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관의 영역이니까 애초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따질 수 없는 사실과 관계없는 뭐다? 비사실성의 영역인 것이죠. 자, 가정적 과거는요. 과거니까 과거 시제를 통해 뭐라고 쓰여있죠? 현재의 반대 혹은 미래인데 비현실적인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자, 시제는 과거인데 그것이 커버하는 시점은 현재 혹은 미래예요. 그럼 뭐죠? 둘이 불일치하는 거죠. 시제와 시점이 불일치해서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다? 현재의 경우 사실과 반대, 미래의 경우 비현실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f I had $1,000,000, I would buy a car. 그죠? 내가 만약 100만 달러가 있다면 나는 차를 살 것이다. 지금 없다는 거니까 had를 통해 나타내는 건 현재 시점인 거죠. 근데 시제는 뭐예요? had의 형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현재 시점 일치하지 않죠? 그 시제와 시점의 불일치를 통해 뭘 나타냅니까? 현재의 반대 사실이죠. 자, 반대로 If I became president, I would revolutionize the world. 그죠?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세상을 혁명화시킬 거야. 바꿀 거라는 거죠, 그죠? became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란 뜻이니까 미래예요. 과거 시제로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건데, 그죠? 그 미래가 어떻다?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highly unlikely. 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정적 과거와 가정법 과거. 아까도 짧게 얘기했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현재와 미래 시점에 대한 반사실적 가정이에요. 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한 글자에서 오죠? 가정적 과거, 적, 가정법 과거, 법, 그죠? 가정적 과거는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태론적 요소가 아니니까 형태만 보고 식별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전반적인 상황을 따져서 의미론적 요소까지 고려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어와 수로동사의 비호응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모든 과거 시제가 가능한 것이죠. 자, 반대로 가정법 과거는요, 가정적 과거에 들어가 있는 현재 미래에 대한 반사실성을 포함시키되 그걸 형태론적 요소로 구현해야 되죠. 왜? 법의 한 종류니까. 그래서 주어와 수로동사의 비호응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영어에서 과거 시제인데 주어에 호응되지 않는 건 뭐밖에 없다? 1인칭, 3인칭 주어 뒤에 따라오는 were밖에 없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were만 가능하기 때문에 were subjunctive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가정적 과거 완료는 뭘까요? 과거 완료 시제를 통해 과거 사실과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자, 과거 완료 시제는 이해되죠? 아까 가정적 과거가 과거 시제를 사용하니까 가정적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겠죠. 다만 뭐가 되겠습니까? 가정적 과거에서는 시점이 현재 혹은 미래였잖아요. 그럼 가정적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에 관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 시제를 통해 과거 사실과 반대를 가정하는 거다. 자, 그리고 잠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과거 완료는 엄밀히 따지면 과거 시제와 완료상의 결합이죠. 시제상인데 우리는 중고등 영문법에서 어떻게 타협하기로 했습니까? 시제로 타협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시제는 과거 완료, 시점은 과거. 둘이 불일치.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의 반대를 표현하는 거다. If I had studied harder, 그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럼 실제로는 뭐야?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I did not study hard enough가 실제 팩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개념적인 틀의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은요, 가정과 법의 결합체입니다. 자, 가정은 뭐다? 반사실성을 드러낸다 라는 차원의 가정이에요. 자, 근데 이때 법은요,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가정법은 가정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정적이 맞는데 그냥 가정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법이란 단어에서 어떤 것만 가져온다? 그죠? 형태론적 요소를 빼고, 그죠? 그 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뭐다? 사실성, 반사실성, 비사실성이라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 심적 태도라는 측면만 빼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법을 통해 표현되는 사실성, 반사실성, 비사실성의 심적 태도 중에 가정법이라고 하면 반사실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가정법은요, 가정적입니다. 그죠? 자, 학교에서 배우는 가정법 과거는 뭐다? 과거 시제를 통해 현재 미래 시점에 대한 반사실성.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시제를 통해 과거 시점에 대한 반사실성. 그죠? 자, 그래서 이 시제와 시점이 반사실성을 보여주는 도구인 거죠. 가정법 과거는 뭐예요? 과거 시제를 통해 현재 미래 시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시제를 통해 과거 시점. 두 개가 불일치. 따라서 화자의 심적 태도는 반사실적이다. 그죠? 자, 일단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 학습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개념을 배웠으면 그 개념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자, 표현의 과정,
3단계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적이야 아니면 반사실적이야, 요거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사실적이면 직설법이고 사실과 반대면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는 뭐를 통해 나타낸다고요? 그죠? 시점을 통해 나타낸다고요. 만약에 내가 커버하는 시점이 현재 혹은 미래다. 그럼 뭐예요? 스텝 3에서 시제가 과거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고, 스텝 2에서 시점이 과거라는 결론이 도출되면 스텝 3에서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자, 스텝 1. 뭘 판단해야 돼요? 그죠? 사실성 혹은 반사실성. 어느 쪽이 가정법입니까? 반사실성. 그죠? 사실과 반대니까 뭘 하는 거야?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가정법 받았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가정법 뒤에 과거가 올 건지 과거 완료가 올 건지를 결정해야겠죠? 자, 만약에 가정법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시점이 현재나 미래예요. 그럼 시제가 뭐다? 과거. 시점이 과거야. 그럼 뭐예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죠?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코끼리가 동물원에서 도망친다면, 상당히 비현실적 내용이기 때문에, 자, 스텝 1 어느 쪽이죠? 반사실적이죠. 자, 스텝 2 시점이죠? 미래. 스텝 3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시제? 과거 시제. 스텝 3에서 도출되는 거는 뭐다? 시제는 과거로 쓴다. 이제 도망친다라는 동사가 escape잖아요. 그럼 escape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escaped. 그래서 if an elephant escaped from the zoo tomorrow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적용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시 문장입니다. 어제 시험 공부를 했다면, 그죠? 일단 뭐예요? 어제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니까 반사실적이죠. 그죠?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어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시점은 뭐예요? 과거. 자, 과거 시점에 대한 반사실적 내용, 뭐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 그죠? 자, study라는 동사에 뭘 써줘야 돼요? 그러면 과거 완료의 형태를 써줘야 되니까 had studied가 되는 겁니다. If I had studied for the exam yesterday. 그죠? 네, 여기까지 가정법, 중학교 3학년에서 다루는 가장 어려운 내용 중 하나인 가정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가정법은 이제 시제와 시점을 불일치시킴으로써 반사실성을 드러낸다 하는 배경 지식을 토대로 개념적 틀을 확실하게 세웠죠. 법이란 무엇인지, 가정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법 과거와 현재는 각각 무엇인지, 자, 가정적 과거와 가정적 과거 완료가 무엇인지, 가정적과 가정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정적 과거 혹은 과거 완료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가정법 과거 혹은 과거 완료라는 거. 적, 법. 요 한 단어에서의 타협이 있었죠. 왜냐하면 실제 법을 가지고 배우게 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이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가정법을 문장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조건문에서 가정법을 쓴 거니까 문장화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형태로 표현하는 표현 연습을 했죠. 자, 3단계 프로세스 있었습니다. 뭐였죠? 일단 사실성, 반사실성 중에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반사실성의 시점이 현재 혹은 미래면 시제는 과거, 반사실성의 시점이 과거면 시제는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래에 대한 반사실적 가정은 가정법 과거, 과거에 대한 반사실적 가정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겠죠.